조락의 뮤직 소트라 박기철입니다. 오늘은 할리데이라는 곡을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한 곡이 아니기 때문에 할리데이라는 곡들이에요. 제 머릿속으로 아는 할리데이라는 제목의 곡이 6개 되는데요. 더 있을지도 몰라요. 할리데이 휴일이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 6개 중에서 첫 번째는 샹송인데요. 미셸 폴라레프라는 여자 샹송 가수가 부른 할리데이예요. 그윽해요. 샹송답게 그윽해요. 할리데이 오 할리데이 다다다다단딴딴 뭐 아시는 분은 익히 아시는 유명한 곡이죠. 노래가 좋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박인이라는 여가수가 이거를 번안해서 불렀어요. 그것도 멋있어요. 두 번째는 영국 밴드인데요. 나자레스 이 러버츠라는 곡을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킨 이 나자레스의 할리데이예요. 굉장히 비트감 있죠. 은근히 매력 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 할리데이, 나자레스의 할리데이. 그리고 세 번째가 마돈나가 부른 할리데이예요. 참 이 할리데이라는 제목의 곡들이 많죠. 아직도 3개 더 소개시켜 드려야 돼요. 아마 이 노래 제목인데 그냥 하나의 낱말로 된 노래 제목 있잖아요. 할리데이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네요. 레인도 많아요. 레인, 레인. 호세 벨리치아노가 부른 레인도 있고요. 또 유라이어 힙이라는 밴드의 레인도 있고요. 또 있어요. 근데 레인보다 할리데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어떤 곡이냐면요. 2004년 곡인데요. 그린데이의 할리데이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의 펑크락 밴드인데요. 그린데이 3인조. 이 펑크락에서 펑크는 뭐냐면은 아마도 어원이 맥락이 같은 맥락일 거예요. 펑크처라는 단어이죠. 네? 타이어 펑크 났다 할 때 펑크처. 펑크가 원래는 펑크처거든요. 일본식 발음으로는 빵꾸죠. 이 타이어의 압축 공기가 그게 터지면 어떻게 되나요? 타이어가 터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압축 공기가 팍 분출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펑크처, 빵꾸, 타이어 빵꾸 그런 것처럼 이 펑크락에서 이 펑크는 뭔가 이렇게 분출, 뭔가 어떤 반발, 이렇게 탁 폭발적으로 이렇게 저항, 뭐 이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펑크락은 그런 어떤 분발, 어떤 반발, 저항, 분출 이런 감정을 표현하죠. 펑크락은. 스펠링이 P-U-N-K인데요. F-U-N-K. 펑크랑은 또 달라요. 펑크는 미국 흑인 뮤지션들이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좀 더 어떤
그 백인들 따라서 하는 그런 음악 말고 우리 흑인 아닌 흑인 이 아프리칸의 스피릿을 응? 그것을 그걸 아프리칸 흑인의 어떤 리듬을 따라서 음악을 하자 이런 그 음악이 펑크예요. F-U-N-K. 뭐 이렇게 폼 잡지 말고 예? 뭐 그 백인들 하듯이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아프리칸 아프리칸 아메리칸 아니냐 우리가 이 흑인들의 그 어떤 그 영혼을 살려서 흑인들의 그 스피릿으로 흑인들의 리듬으로 부르자. 아프리칸 리듬으로. 그게 펑크 음악이죠. 굉장히 그 단순한 듯하면서도 아주 그 리듬감 있고 참 멋있죠. 펑크 음악도. 근데 이 펑크는 P-U-N-K 펑크는 이 반발하는 음악이에요. 어떤 기존 체제에 대한 반발이에요. 그래서 이 그린데이의 할리데이가 2004년도에 나왔는데 이때가 어느 해인가 그게 중요해요. 그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있는데 그 이름이 똑같아요. 아들과 아버지가 둘 다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이 조지 부시가 2001년에 당선이 됐어요. 2001년에 당선이 됐죠. 그 9.11 테러 있던 그 해에 당선이 됐죠. 그래서 이제 2004년이면 이제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4년마다 있잖아요. 2004년에 그 재선이 있죠. 그 재선에 당연히 나가죠. 그래서 이 미국 재선이 11월 달에 있잖아요. 이 곡이 그 그린데이 할리데이가 8월 달에 나온 곡인데요. 이 부시 대통령과 관련된 곡이에요, 이게.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이랑. 재선에 나가는데, 조지 부시가 4년 대통령하고, 그 재선에 나가는데, 그거를 당선시키기 위한 곡일까요? 낙선시키기 위한 곡일까요? 이건 당연히 낙선시키기 위한 곡이에요. 그린데이가 펑크락 밴드잖아요. 어떤 기존 체제에 대한 반발이거든요. 조지 부시가 이제 보수당이었죠. 그래서 이 곡이 어떤 곡이냐면은 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곡이에요. 어느 앨범에 실렸냐면은 그 어메리칸 이디엇이라는 앨범이에요. 2004년도에 발매된 어메리칸 이디엇. 그 안에 이제 할리데이라는 곡이 있죠. 그 음반 제목부터 펑크하지 않아요? 미국인들 다 바보 천치라는 거예요. 아메리칸 이디엇. 그래서 이 앨범은, 이 음반은, 그린데이의 2004년 이 음반은 그 하나하나 끊어지는 음악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수록곡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락오페라예요, 락오페라. 하나의 락오페라가 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 아메리칸 이디엇이라는 그 뮤지컬이 상영된다고도 하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럼 이 할리데이가 뭐냐? 이 가사를 보면요, 가사에 그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마겟돈. 종말의 날이잖아요. 성과 악이 심판받는 종말의 날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참 어떤 금기어가 나오는데, 이거 있잖아요. 하일 히틀러. 하일이 나와요. 하일. 예? 이 하일 히틀러 만세거든요. 우리나라 따지면 HIL 이 독일말로 이게 만세거든요. 히틀러 만세거든요.
자 이러고 하잖아요. 영화 보면 딱 이러고 또 지들끼리 막 그 나치들이 하잖아요. 하일 히틀러. 그래서 이 지크 하일 딱 이런 단어가 나왔지. 여기서 이제 지크는 승리예요. 승리. 독일 말로. 이거 금기어예요. 이거 뭐 히틀러 이게 히틀러 그 이렇게 입에 올리기 그 공식적으로 잘 안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노래 가사에 이게 나와요. 하일 독일 말로. 누구에 대한 하일이야? 누구도 만만세? 누구 만세? 가스맨. 그 가스맨이 바로 대통령이에요. 가스맨 프레지던트 이렇게 나와요. 가사가. 그러니까 이제 왜 가스맨이에요? 그 2003년도에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 이라크를 침공하거든요. 이라크 침공 명령을 내리죠. 1992년 1년도에 아버지 조지 부시도 걸프전을 일으키잖아요. 아들 조지 부시도 그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죠. 그 후세인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2003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스맨이라는 거는 거기 이라크 땅 거기에 이제 그 가스도 나오고 석유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천연가스도 나오고 석유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스맨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 뭐 그렇게 추론할 수 있죠. 가스맨 프레지던트 하일 지크 하일 성공 승리 만세 뭐. 근데 이거는 그 조지 부시 그 현역 대통령을 조롱하는 내용이죠. 뭐 조지 부시라는 말은 안 해요. 그냥 가스맨 프레지던트라 그래요. 하일. 노래 가사예요. 참 어떻게 그런 말을 넣나 몰라요. 이게 이 히틀러, 이 나치 군대들이 악랄한 짓을 저질렀잖아요. 정말로 참혹한 짓을 저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금기시되는다는데 이게 노래 가사에 들어갔어요. 그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스타일의 노래인지. 이게 그렇게 유명한 그 할리데이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 그린데이라는 그룹이 유명하기 때문에 이 그룹이 1994년도에 그 두키라는 앨범을 내가지고 아주 그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었죠. 거기서 가장 히트한 노래가 그 배스켓 케이스. 제가 그 노래 따라 느낌 따라 이거 불렀는데요. 그리고 이제 10년 만에 그 아메리칸 이디엇을 냈는데 앨범을 그 안에 이제 할리데이예요. 할리데이. 그린데이의 할리데이. 뭐 2절 3절도 다 이런 풍이에요. 그 가사 맨 마지막에 뭐래요? On holiday 그러잖아요. 휴일에. 휴일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전쟁이. 세상은 난리잖아요. 그 뮤직비디오에 막 그냥 그 폭탄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미국이 파견한 군인들도 죽고, 그 이라크 주민들도 죽고, 이라크 국민들도 죽고 그러는데, 군인들도 죽고. 이 세상은 이렇게 참혹한 전쟁이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휴일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휴일. On holiday 이러잖아요. 마지막 가사가. 왜 제목을 할리데이라고 줬을까?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별명이 미스터 할리데이였대요. 미스터 할리데이.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그 휴가를 많이 간 대통령. 아마 지금까지도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도. 뭐 그때까지도 그랬는데 그 조지 부시가 43대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그 기록이 안 깨지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그 조지 부시가 그 텍사스에 뭐 아주 뭐 좋은 뭐 넓은 농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주로 거기서 그 쉬고 노는 거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휴가 때문에 거기 간다 그러는데 텍사스에 있는 농장, 자기 농장 거기서 휴가 즐기고 있는데 세상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터. 그 전쟁 누가 일으켰어? 가스맨, 응? 미스터 할리데이, 조지 부시가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비난과 조롱 섞인 곡이 이 그린데이의 할리데이예요. 그러면 조지 부시가 11월 달에 이 노래에서 조롱을 하면은 그 낙선돼야 되는데 당선됐어요. 다시 재선에 성공하죠. 그때 이 그린데이 그 세 명의 멤버들이 그 가졌을 낙심은 참 대단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아무리 이래도 조지 부시 이렇게 뭐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래도 끄떡도 없구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린데이 할리데이에서 이 할리데이의 의미는 어떤 휴일은 휴일인데 그 휴일에 일어나는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그 비리, 폭력, 이 난장판 뭐 그런 휴일이에요. 그런 휴일이에요. 뭐 우리가 아는 그런 어떤 편안한 그 휴일이 아니에요. 그 그런 휴일을 대표하는 곡은 그 따로 있죠. 그런 곡을 대표하는 곡은 그, 그 스콜피언스의 할리데이가 딱 그런 할리데이예요. 스콜피언스의 할리데이 이거 유명한 곡이잖아요. 그야말로 Let me take you far away. 이 가사가 그래요. You like a holiday. Let me take you far away. You like a holiday. 이 가사가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익히 아는 휴일, 노는 날, 쉬는 날, 편안한 날, 즐거운 날, 뭐 이런 할리데이예요. 자, 이 휴일에 우리 저기 떠나자. 멀리 떠나자. Let me take you far away. 가서 쉬자. 그런 할리데이예요. 근데 이거는 참 이게 1978년 곡인데요. 독일 밴드 스콜피언스의 할리데이. 스콜피언스 정갈이죠. 왜 정갈이라 그랬나 몰라요. 밴드 이름을 정갈. 78년 곡이에요. 할리데이. 한번 들어보죠. 이 처음에 그 참 그 기타 소리가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맨 마지막 곡, 마지막 곡이 중요한데요. 요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지막 곡은 그 아마도 가장 유명한 할리데이가 아닐까 싶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할리데이죠. 그는 바로 그 1967년도에 나온 비지스의 할리데이예요. 비지스 참 대단한 그룹, 그 삼형제 그룹이에요. 이 비지스 그 형제가 5남매였는데 맨 위에 누나가 있고 그 밑으로 아들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맨 위에 장남 베리 깁,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쌍둥이 로빈 깁, 모리스 깁.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앤디 깁. 다 뮤지션이죠. 아버지가 뮤지션이었다 그래요. 아버지가 드러머였다 그러더라고요. 드럼 치는 뮤지션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그 끼를 이어받아 가지고 음악하는 그 사형제가 됐는데, 그 앤디 깁 굉장히 그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그 인물로 치면 제일 잘생겼어요, 막내가. 응? 넷째 아들이. 근데 30대 초반에 약물 중독으로 그 사망했죠. 참 아깝게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있었는데 아주 그 저기 정말로 저 꽃미남이었거든요. 앤디 깁. 근데 이제 그 앤디 깁 위에 그 형들이 삼형제가 비지스인데, 이름이 깁이에요. 깁. 이들의 패밀리 이름이 깁. G-I-B-B. G-I-B-B. 그래서 이제 비지스라는 이름이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 비지스는 그런 점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를 안 해. 이건 이래서 이렇다 그러지 않아. 그 어? 당신들이 알아서 해석하시오 그래요. 그러는 편이에요 주로. 이 삼형제잖아요. 브라더잖아요. 브라더, 그 다음에 깁 형제, 깁 형제. 그래서 B 앞에 브라더 이니셜 B, 그 다음에 깁 GIBB 패밀리 네임 G에서 G, 그래서 비지스 삼형제니까. 그래서 이제 그 비지스라는 그 밴드명을 택했다라는 설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GIBB잖아요. 뒤에서 읽으면 또 BG예요, 그것도. BG. GIBB가 끝에서 읽으면 비지거든요. 그래서 비지스다. 삼형제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영국 사람들인데요. 그 어릴 때 호주로 이민을 갔다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호주에서 음악 활동을 했는데, 나름대로 그 인기를 끌었나 봐요. 근데 호주는 그 음악 시장이 작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우리 본토로 가자. 그래서 이제 낸 첫 번째 앨범이 퍼스트예요. 비지스 더 퍼스트. 첫 번째다. 이제 뭐 거기 호주에서 했던 거 이런 거 다 잊고 첫 번째로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앨범 이름을 퍼스트라고 짓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 퍼스트라는 앨범 안에 67년에 나온 퍼스트라는 앨범 안에 할리데이가 있어요. 그 유명한 할리데이가 있어요. 이 비지스 그러면요, 67년에 이제 1집을 냈단 말이죠. 응? 그 이제 본토로 귀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쭉 이제 그 음반을 내는데, 67년 곡, 68년, 69년, 요 60년대 말에, 이 말에 그 비지스의 음악이 정말 비지스다워요. 아주 감미롭고 정서적이고, 서정적이고, 아주 감상적이고 유려하죠. 참 어떻게 그런 이런 유려한 그 아름다운 선율을 뽑아내나 몰라요. 다그 삼형제가 이제 작곡하는 거예요. 곡들이에요. 뮤지션들이었어. 자, 싱어송라이터죠. 뭐 60년대 말의 노래들, 뭐 메사추세츠, 뭐 또 First of May, First of May, 4월에 아니 5월 1일 날이라는 뜻이죠. 5월 1일. 또 I started a joke, 나는 그냥 농담으로 했을 뿐이야. 뭐 이런 곡들. 이게 다 60년대 말 곡들이에요. 할리데이도 그렇고, 할리데이는 첫 곡이죠. 이 중에서도 첫 곡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정서에 맞는 곡이
비지스의 곡이에요. 특히 60년대 말의 곡들이 60년대 이들의 그러니까 이제 초기의 곡들이. 그런데 이제 이 비지스가 나중에 이 변모를 하죠. 응? 그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응? 이 노래를 이 가성으로 불러요. 진성으로 목에서 부르는 게 아니라 코로 불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가 부르는 목소리 같아요. 응? 자, talking 뭐 이런 노래. You should be dancing, yeah. Stay alive, stay alive 이런 노래들. Night fever, night fever 뭐 이런 노래들. 잠깐만 누가 왔네요. 아유, 제 동생이 왔어요. 안나가. 예? 지금 안나 아들도 있다 올 텐데 그 근데 조카가 장가를 가요. 11월 달에. 그래서 이제 그 예비 신부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그 제 동생이 이제 엄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먼저 왔네요. 약속은 7시인데 먼저 왔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그 문어 삶아서 먹이려고요. 문어 사가지고 왔어요. 가락시장 갔다 왔어요, 제가. 그래서 그 이, 그래서 이제 그 70년대 말에 그 토요일 밤의 열기라는 그 영화가 있잖아요. 존 트래볼타 나오고 올리비아 뉴튼 존 나오는 아주 유명한 영화죠. 거기 나오는 곡들이 이 비지스의 곡들이 많아요. 나이트 피버, 나이트 피버, 나이트 피버. 이거 이렇게 안 부르고 이 가성으로 불러요. 나이트 피버, 나이트 피버 이런 식으로 부른단 말이죠. Stay alive, stay alive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게 엄청난 히트를 쳐요. 이 비지스의 이런 가성으로 부르는 곡들이 그러면서 디스코 열풍을 불러일으키죠. 70년대 말부터 그 디스코 열풍은 그 비지스가 그 일으켰다고 해도 그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그 70년대 말의 비지스 그때 뭐 아주 세계적인 더욱더 유명해졌지만 좀 비지스답지가 않아요. 60년대 말의 비지스가 정말 비지스다워요. 뭐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응? 그래가지고 그 미국 사람들도 야, 그 니네들 뭐 음악이 그래. 그래서 안티 팬들도 많았대요. 안티도. 응? 그래서 DJ도 어떤 DJ들은 비지스 그런 어떤 그 가성으로 부르는 그 디스코 노래들 그 안 틀어줬다 그러더라고요. 비지스의 디스코 노래들을. 근데 뭐 그래도 뭐 전 세계적인 뭐 디스코 열풍을 일으켰는데요. 비지스가. 그래서 이 다시 그 할리데이로 돌아오면은 60년대 말 곡인데 67년 곡인데 여기서 할리데이는 무슨 의미의 할리데이냐? 이게 우리가 익히 생각하는 어떤 노는 날, 쉬는 날, 편한 날, 즐거운 날 이런 할리데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번 일단 음악을 듣고 말씀을 드릴게요. 음악을 듣고 비스의 할리데이 유명해요. 이게 얼마나 유명한지 그 1988년도에 그 우리나라에 그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서울 올림픽. 그 올림픽 끝나고 그 지강원이라는 그 죄수가 그 탈옥을 하잖아요.
거기 영등포 교도소에 갇힌 같은 죄수들끼리. 그래가지고 이제 영등포 교도소에서 이제 공주 교도소로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탈출을 하죠. 그 교도관의 권총을 빼앗아 가지고 탈출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한 20명 가까이가 이제 이동하다가 12명이 이제 다 탈출한 건 아니고 12명만 탈출했어요. 12명만 탈출했는데 다 또 흩어지면서 이제 4명이 이제 지강원을 포함한 4명이 그 팀을 이뤄 가지고 서울 은평구 북가자동에 있는 어느 민가에 들어가죠. 그 민가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뭐 밥도 해 먹고 뭐 근데 거기 그 가족들을 그렇게 막 위협하고 그러진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나름대로 점잖게 신사적으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탈옥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 아버지가 가족의 아버지가 얘들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위험하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그래서 경찰이 이제 그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이게 죄수들이 12명이나 탈옥을 했는데 위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게다가 총까지 뺏겼는데 그래가지고 경찰이 이제 민가를 이제 포위하러 왔죠. 1000명이 왔대요. 경찰이 1000명이. 그때 이제 지강원이가 거기서 나이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 4명 중에서 3명은 다 20대 초반이고 지강원만 34살인가 35살인가 그랬어요. 지강원이 그때 참 비참했어요. 좀 부탁한 게 있죠. 이거 방송국들 다 오게 해라. 생중계해라. 근데 그걸 경찰이 들어줘요. 그래서 막 정말로 경찰과 탈옥수들이 대치하는 그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됐어요. 그때 이제 지강원이 무전 유죄 이런 말을 했다는데 이 말을 지강원이가 이 8글자잖아요. 8글자의 한자잖아요. 이거를 직접 말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맥락에 말을 했죠. 자기 아우도 그런 말을 했고 경찰들 그리고 거기 사람들 막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죄 있으면 돈 있으면 무죄고 돈 없으면 유죄다.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벌 받고 있는 유죄다 지금. 뭐 그런 어떤 불평 한탄 이거를 막 아주 그냥 여과 없이 뽑아내죠. 근데 이걸 가지고 2006년도에 할리데이라는 영화가 나와요. 거기서 이성재라는 배우가 지강원 역할을 하죠. 그 영화에서 지강원이 지강원으로 분한 이성재가 크게 외치죠.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막 이러고 외치죠. 막 총을 여기다 들이대고. 예? 그래서 이제 무전 유죄가 더 또 유명해졌어요. 근데 지강원이 그 말을 8글자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유튜브로 여러 개를 봤거든요. 안 했더라고요. 단 그런 뜻의 말을 외쳤다. 근데 이제 또 지강원이 또 부탁을 하죠. 1988년도에 올림픽 끝난 10월의 어느 날에
비지스의 할리데이. 당신들 적어. 비지스의 할리데이. 비지스의 할리데이. 3번이나 얘기해. 그 테이프 좀 갖다 줘. 자기 이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어? 지금 경찰이 자기한테 계속 총 겨누고 있거든요. 이제 그 지강훈을 죽이려고 한 것 같지 않아요? 그 얼마든지 여기 맞춰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진 않았더라고요. 경찰이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생포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강훈이 그 비지스를 그 경찰이 그렇게 해서 수소문 해가지고 그 테이프를 갖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그 카세트 테이프 넣고 그 안에서 그 노래가 들렸다고 하네요. 좀 작게 들렸겠죠. 굉장히 소란스러웠으니까 바깥에는. 근데 크게 틀었지만. 그래서 이제 지강훈이가 이제 그렇게 비스를 할리데이를 그 죽기 전에 들어가지고 이 음악이 더 유명해졌어요. 더 유명해졌어요. 근데 그 지강훈이 그 4명 중에서 한 명을 내보내요. 거기서 우리가 부탁한 저기 탈출할 때 필요한 차를 대기시켜 놓으라 그랬는데 그 차 대기시켜놨는지 보고 오라 그랬는데 대기시키지 않은 거예요. 형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들어오지 마. 너는 그냥 거기 있어. 너는 그냥 그 경찰한테 잡혀가 그런 거죠. 살려준 거예요. 걔는 살려줬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분은 살았어요. 그분은 이제 결국 형기를 마치고 이제 타로 뭐라 그러나요? 형기 마치고 이제 나오셨죠. 그분은. 지금은 아주 건실하게 살아가시더라고요. TV에서 한번 봤는데요. 그분의 형기 다 마치고. 근데 이제 나머지 2 아우들은 지강훈이 가지고 있는 권총 있잖아요. 그걸 좀 줘요. 그래야죠. 지들끼리 죽어요. 서로 한 방씩 쏴가지고 죽어요. 자살했어요. 자살. 자살한 다음에 이제 지강훈이 자기도 이제 자살하려고 권총 여기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총이 이제 아우들한테 있었는지 유리창 깨진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자해를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들어가죠. 저러다 죽겠다 싶으니까 경찰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막 발악할 거 아니에요. 지강훈이가. 근데 여기 다리에다가 옆구리 요런 데다 쐈다 그러더라고요. 총을. 그래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병원으로 이송 중에 사망했죠. 지강훈이. 근데 하여튼 이 지강훈 때문에 유명해진 더욱더 선풍적으로 유행한 노래가 됐어요. 비지스의 할리데이. 지강훈 입으로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해요. 비지스의 할리데이. 할리데이라는 제목의 곡이 많으니까. 스콜피언스의 할리데이도 있으니까. 그것도 유명한 곡이니까. 그거 아니고 비지스의 할리데이다. 3번이나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유명해진 곡인데 참 거기서 참 여담으로 할리데이라는 영화에 있잖아요. 거기서 참 최민수가 경찰로 나오는데 참 최민수가 경찰 참 경찰 연기가 아주 실제적인 연기는 아니에요. 좀 극화된, 좀 과장화된 어떤 극화된 경찰을 연기하거든요. 여기 경찰 제복에 여기 말똥가리 하나예요. 말똥가리 하나면 경무관이에요. 군인으로 따지면 별 하나요. 높은 계급이죠. 근데 꽁지머리 하고 있고, 예? 아니 경무관이 꽁지머리 하고 다닐 수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리고 이 제복도 경찰 제복도 이렇게 헐렁하게 이렇게 걸치고 다니죠. 그러면서 참 아주 지강훈을 죄수들을 잡으려는 어떤 집요함, 그리고 비열함. 그리고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떤 딱 대처하는 어떤 나약함, 그런 연기를 아주 생동감 있게 해요. 아주 실제 경찰은 실제 어떤 리얼한 어떤 그런 연기는 아니지만 어떤 영화 캐릭터에 맞는 그런
그런 그 경찰 역할을 하죠. 그 최민수 연기가 참 대단하죠. 그 영화에서 헐리데이라는 영화에서. 그래서 이 할리데이란 곡이 워낙 좋기도 했지만 지강원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폭발적으로 유명하죠. 헐리데이라는 영화도 만들어지죠. 2006년도에. 그리고 그 전에 그 인정사정 볼 거 없다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굉장히 그 뭐 스타일리시한 영화라는데 뭐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 평론가들은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 뭐 그 영화 이제 첫 도입부가 이제 살인 장면이거든요. 안성기가 이 살인자로 나와요. 그때 저 부산에 그 40계단 거기서 이제 그 내가 죽일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차에 타서 자기 부하들이랑 그때 이제 그 40계단에서 이제 그때 막 그 단풍 가을에 단풍이 팍 내리고 떨어지고 그때 그때 이 비지스의 할리데이가 아주 은은하게 깔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안성기가 죽이죠. 아 정말 이 참 굉장히 그 조화롭지 않죠. 그 음악의 아름다움과 그 살인 장면이. 근데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럴 정도로 유명한 할리데이예요. 그래서 또 더 유명해졌죠. 할리데이라는 제목이. 그럼 이 비지스의 할리데이가 여기서 이 할리데이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한번 들어보시죠. 비지스의 할리데이. 뭐 아주 유명한 곡이에요. 딱 이러고 끝나잖아요. 굉장히 불안정하게 끝나죠. 띠띠띠띠띠 띠띠 이렇게 안정되게 끝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A 마이너 곡으로 시작하거든요. A 마이너 곡이에요. 키가 A 마이너인데 그럼 이게 A 마이너로 그 끝나야지 이 안정감이 들거든요. 이 음악적인 안정감이 있다 이거죠. 근데 그냥 F 코드 띠띠 이때 F 코드 잡거든요. 띠띠 불안하죠. 다시 회귀가 안 되잖아요. 저쪽으로. 다시 안정되게 A 마이너로 안 간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이 할리데이가 이 불안정한 이 심정을 표현하는 곡이에요. 불안정한 심정을. 여기 가사를 보면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가사가. 아마 이렇게 어려운 가사 뭐 아까 그 그린데이의 할리데이 그거는 가사가 어렵긴 해도 무슨 뜻인지 대충 뭐 어떤 그 이 사회를 비난하는 곡이구나. 사회에 대한 어떤 그 뭐 이런 어떤 그런 곡이구나. 뭐 그런 거는 대충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다 휴일에 일어난다. 뭐 그런 뜻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 스콜피언스의 할리데이는 그야말로 우리가 아는 할리데이인데 이 비지스의 할리데이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할리데이와 전혀 달라요. 영 딴판이에요. 도대체 왜? 제가 그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노래 따라 느낌 따라해서 이 비지스의 할리데이를 불렀어요. 근데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노래의 가사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그러고 부르거든요. 그래야지 그 노래의 느낌이 살죠. 필링이 살죠. 그래서 제가 제가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그 연작 컨텐츠 그 제목이 노래 따라 느낌 따라예요. 노래 따라 느낌 따라. 가사의 뜻과 의미를 알고 불러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야 느낌이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사를 가지고
정말 여러 번 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어? 갑자기 그 뻣빗이 왜 나와? 뻣빗. 꼭두각시 인형이 왜 나오고. 근데 그 뻣빗이라는 그 구절, if the 뻣빗 make you smile, not then you throwing stone, throwing stone, throwing stone 그런단 말이죠. 나는 너한테 그냥 꼭두각시에 불과한 사람이다. 너를 웃게 하는, 너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근데 내가 너를 즐겁게 해주지 않으면, 너를 웃게 하지 않으면, 너는 나한테 어떻게 할까? Not then you throwing stone, throwing stone, throwing stone. 너는 나한테 돌을 던지겠지? 나를 비난하겠지? 요 구절을 보고 제가 이게 이런 의미의 곡이구나라는 게 이게 딱 와닿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노래 전체적인 가사가 쫙 해석되는 거예요. 그럼 뭔 노래인데? 이거는 내가 가령 내가 웃게 해줘야 될 그 상대방이 여기 있다 그래요. 한마디로 나의 사랑하는 나의 연인이 여기 있다 그래요. 나의 상대방. 근데 이 상대방이 나를 늘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너는 그렇게 나를 그렇게 즐겁게 해주는 존재에 불과해. 넌 딴 생각하지 마. 네가 무슨 판단하고 그래.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래야지 내가 마음이 편하지. 내 말 잘 듣고 계속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응? 그러니까 그때 어느 날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러고 살면 안 되겠구나. 한마디로 현타가 온 거야. 현타가 와서 부르는 곡이 이 비지스의 할리데이예요. 우리가 아는 할리데이랑 전혀 다르죠. 이런 곡인지 모르고 듣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강훈도 이 노래를 의미를 알고 달라 그랬을까요? 그 선율이 멋있어서 달라 그랬을 거예요. 죽기 전에. 응? 듣고 싶다. 테이프 달라. 비지스의 할리데이. 그 인정사정 볼 거 없다. 그 영화 감독. 그 감독도 이 의미를 알았을까요? 하지만 이 선율이 멋있죠. 선율. 굉장히 스타일리시하죠. 저도 몰랐어요. 할리데이 옛날부터 알던 곡이죠. 유명한 곡이니까. 근데 그냥 예? 사랑을 고백하는 곡이겠구나. 한마디로 세레나데겠구나. 세레나데. 사랑을 찬미하는 곡이겠구나. 그런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너는 맨날 대책 없이 놀고 먹는 사람이야. 맨날 너는 할리데이야. 너는 맨날 놀고 먹어. 너 대책 없어. 난 지금까지 너 대책 없이 놀고 먹고 사는데 나는 거기에 나는 그냥 끌려다닌 존재에 불과했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살래. 그렇게 이제 그걸 이제 자기의 심정을 아주 조용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곡이에요. 이 곡이. 그래서 제가 여기 가서 보면 맨 3절 가사가 그 요절이 돼요. 3절이 You are a holiday. 할리데이, 할러데이가 뭔 발음이랬는데 난 자꾸 할리데이라 그러더라고. 로빈 깁도 할러데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하여튼 할러데이인지 할리데이인지 You are a holiday. 그 다음에 everyday 할리데이. everyday. 너는 매일 휴일이야. 휴일은 어쩌다 휴일이잖아요. 우리는. 그 다음에 이런 가사가 있죠. Now is my turn to say. 이제 내가 한마디 해야겠어.
내가 말할 차례야. 난 지금까지 말도 못하고 살았잖아. 네가 하라는 대로 했잖아. 네 비위 맞춰주느라고. 어? 네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살아왔잖아. 이 가스라이팅이 이게 그 미국의 1944년도에 나온 그 영화가 있어요. 가스등이라고. 그 원제 보면 가스라이트인데요. 가스라이트. 거기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의 그 재산을 차지하려고 여자를 가스라이팅하죠. 거기서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여자를 이렇게 바보로 만들어 버리죠, 그냥. 여자를 바보로. 그래서 내가 그런가 뭐 그렇게 만들어 버려. 그 여자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가스라이팅이 그 영화 미국 영화에서 그 유래한 말이에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나 이제 가스라이팅 안 당하고 살래. 나도 한마디 해야겠어. 근데 이게 처음 하는 거잖아 이제. 응? 나도 지금 내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응? 하지만 한마디 해야겠어. Now is my turn to say. 그러면서 You are a holiday 그랬죠. 너는 맨날 휴일이야. 맨날 놀고 먹는 애야. 너는 이제 너한테 그렇게 너한테 그렇게 뭐 매달려서 안 살래.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한자를 썼는데 매일 휴일이에요. 매일 휴일. 아니 휴일 매일. 이 휴자가 이제 사람이고 이게 나무잖아요. 사람이 보통 그 산에서 쉬면은 나무 옆에서 쉬잖아요. 그래서 이게 쉴 휴자죠. 날일자. 그래서 일부러 이거 날일자가 원래 해를 그린 상형 한자기 때문에 일부러 동그랗게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요 매자죠. 근데 원래는 이 매자가 이 사람 인자가 여 위에 붙었어요. 위에 올라가는데 저는 요거랑 맞추기 위해서 여기 휴자가 사람 인자가 옆에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일부러 왼쪽에다 넣었어요. 매일 에브리데이 매일 휴일이다. 그 여기 이제 요절 가사 이거죠. You are a holiday. 에브리데이. 응? 그냥 놀고 먹는 그런 할리데이야. 너는 대책 없이 놀고 먹잖아 맨날. 응? 매일이 놀고 먹는 휴일로 대책 없는 너다. 이젠 좀 나도 좀 벗어나자. 그런 곡이에요. 이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요. 또 이렇게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상대가 어떤 팬일 수도 있어요. 팬. 자기는 그 가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팬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는 곡이다라고 그 팬한테 내가 너를 즐겁게 해줘야 돼. 내가 너를 즐겁게 안 해주면 너는 나를 돌을 던지겠지. 뭐 그것도 그런 맥락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데 저는 그런 거 같지 않더라고요. 이분 이 비즈스 이거 초기 때거든요. 20대 초반에 그 만든 곡이에요. 그리고 아주 그 인기를 끌기 전에 뭐 70년대 그 뭐 세터데이 나이트 피버 그 전에 부르던 곡이다. 아주 풋풋할 때 부른 곡이에요. 아직 그렇게 그 팬들로부터 막 이렇게 막 시달리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 팬들한테 시달려 봤으면 좋겠다. 그럴 때예요. 그럴 때.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그 전반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해석하는 것처럼 어떤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거기서 벗어나겠다 그런 곡을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겁도 나면서 제가 저러면 나 또 어떻게 나올까 그것도 막 겁도 나면서 그때 이제 자기 할 말은 해야겠다 그런 곡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매일 휴일이라는 휴일 매일이라는 글자를 써봤어요. 그 제가 이 할리데이를 불렀는데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불러봤어요. 할리데이 휴일. 여기서 불렀네요. 여기서.
이 띠띠 원래 그러고 끝났는데 저는 그 나중에 그 근음 그 A 마이너 이 A 마이너 키의 곡인데 A 마이너 근음을 딱 치죠. 그냥 치는 게 아니라 그 하모닉스 주법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줄을 누르고 치면은 그 그냥 소리가 진짜 기타 소리가 나고 그걸 누르지 않고 살짝 댄 다음에 탁 치면 거기서 그 하모닉스 소리라 그러는데 이게 붕 뜨는 소리가 나요. 그렇게 해서 그 A음을 딱 쳐가지고 완결감을 줬어요. 저는 참 우리가 생각하는 할리데이가 아니죠.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다른 5곡들은 우리가 익히 하는 할리데이예요. 우리가 익히 하는 할리데이인데 응? 특히 그 응? 스콜피언스의 할리데이는 더욱 그렇죠. 응? 근데 이 비지스의 할리데이는 그런 곡이 아니다. 참 그 어떤 불안한 심정, 응? 이제 벗어나고 싶은 응? 그런 거를 토로하는 곡이에요. 아주 조심스럽게 겁먹은 심정으로. 참 그러면서 아름답죠. 유려하죠. 서정적이고 감미롭죠. 한마디로 삼삼하죠. 응? 자, 오늘 제가 이 할리데이라는 제목의 곡을 앞에 3개는 좀 짧게 했고 나머지 3개는 좀 각각 좀 길게 설명했느라고 예? 좀 길었네요. 1시간이 넘어갔네요. 소라게 뮤직 수트라 박기철이었습니다.